오늘 그거 합시다. 저번 주에 유전 첫 파트 했었고 세포 이야기 했었지. 뭐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극하고 근수축도 처음 했을 때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는 아마 더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숙제하다가 막히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했을 텐데 뭐 지극히 정상이니까 뭐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해뒀다가 질문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들어갈 거고 유전은 사실 뒤로 갈수록 안 맞아 이거 자꾸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늘 할 이야기가 저번주에 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할 이야기가 이 뒷파트에 초석이 되는 부분이라서 정리가 진짜 잘 되어야 돼. 오늘 특히 여러분 암기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 어떤 원리들도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파트가 안 되면 뒤에가 아예 안 되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가 안 되면 뒤에 할 이야기가 진짜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유전하다가 놔버리게 돼요. 오늘 할 건 좀 빠듯한데요. 역시나 빠듯한데 좀 참고 힘들어도 오늘 것까지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럴 때들이 있어. 이 친구들이 실제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인데 이 2주차 세포 분열 들어가면서부터 세포 분열 그림 암기가 안 돼가지고 뒤에 문제풀이가 전혀 안 돼요. 문제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허송세를 낭비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 세포 분열 암기가 돼야 오늘 이야기든 다음 이야기든 그 다음 주 이야기든 다 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문제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대. 원리 이해도 안 돼. 뭐 그냥 답지 보고 해설지 보고 모르는 문제 푸는데 그냥 뭐 옮겨 적는 수준이야. 자기가 이해는 단 하나도 안 돼. 이번 주차 때 습득을 못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30점 맞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 그래서 오늘 주차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야. 중3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오늘 딱 분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체세포 분열. 자 이 그림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 예외 없이. 자, 이 체세포 분열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동일한 세포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일한 세포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목적은 생장, 재생에 있거든요. 생장과 재생에 있어. 너 키 안 크지? 그냥? 자, 우리 키가 크는 거는 사람의 몸체가 커져가는 것들은 생물의 성장을 생장이라고 칭해요. 그럼 이 세포 수를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크기의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이런 걸 생장이라고 그래. 그럼 저는요, 키 커요, 안 커요? 클 거야? 왜 네 맘대로 안 크겠죠? 하지만 저도 상처가 나거나 세포가 죽으면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뭐 어디 배웠어, 상처가 났어. 그럼 3살이 돋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우리의 목적은 내 피부가 원래 뭐 약간 살색이었는데 여기다가 뭐 멋있게 빨간색 세포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동일한 세포인데 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냐면 방금처럼 색깔 이런 것보다는 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저번 주에 배운 염색체 핵형 분석할 때 배운 3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3가지 요소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염색체 분석할 때 제가 3개로 나눠서 분석했어요. 하나는 핵상입니다. 두 번째 뭐죠? 핵상? 3개 세트였는데 염색체 수 DNA 상대량이야. 그래서 핵상, 염색체 수, DNA 상대량. 저번 주에 그림 그려서 했었잖아, 얘들아. 우리. 자,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 표기 어떻게 했죠? 핵상 어떻게 표기했나요? 2에는 염색체 수 4, 그리고 DNA 상대량은 4. 이런 식으로 표기했지. 자, 이 3가지가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그치? 동일한 세포 형성이니까.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놓을게. 자, 이렇게도 사용은 가능해요. 단세포의 생식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뭐 나야 세포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고 있진 않겠지. 근데 단세포는 애초에 세포 하나로 구성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를 복제한다는 건 생명체를 더 만들어낸다는 뜻과 같아요.
단세포의 생식에는 이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때 정리 먼저 할게요. 첫 번째로 핵상부터 정리합시다. 자, 핵상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n에서요. 2n으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동일한 세포 형성이 목적이니까 변화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염색체수 따져줘야겠지. 염색체수. 물론 인간 기준으로는 46개죠. 근데 다른 생물 기준으로는 또 다를 거야. 뭐 예를 들면 변은 48개라던가 침팬지도 48개라던가 뭐 보리는 22개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기준으로 해보자. 여러분 인간의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죠? 46개지. 언제 기준? 언제 기준? 체세포. 그렇지. 체세포를 핵상으로 표현한다면 2n일 때 기준 46개지 인간은. 근데 n 상태이면 얼마예요? 23개다 라고 했지. n 상태는 생식세포, 2n 상태는 체세포. 오늘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럼 n은 지금 체세포 분열이고요. 핵상이 2n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염색체는 46개에서 46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지? 자, 세 번째로 DNA 상대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시다. 이게 상대량이기 때문에 뭐 실제 값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이 세포 주기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했었죠. 세포 주기 중에 S기의 역할이 뭐였지? S기가 뭐 하는 거였나? 그치, DNA 복제하는 거잖아. 굿. 근데 우리 목적은 DNA가 수가 똑같은, DNA든 핵상이든 염색체도 원래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 근데 체세포 분열이든 뒤에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감수 분열이든 어쨌든 세포 주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S기를 거치기야 할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고. S기 때 DNA의 양을 2배로 늘린다고요. 복제했잖아. 근데 이건 우리 목적하고 부합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원래랑 똑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2배 늘렸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얼마만큼으로? 절반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때 분열기 중에 말기 때 2분의 1배로 다시 줄여줘야 됩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 다음 과정 그림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G1기부터 출발할게요. 첫 번째 G1기. 세포가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해봅시다. 너무 작나? 조금만 더 크게 하고 싶네.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G1기. 자, 여기 핵막이 있겠죠. 반기에 해당하는 핵막이 있겠지. 자, 그리고 이 내부에 염색사가 있을 겁니다. 염색사. 우리 염색사 실로 이렇게 그려줍시다. 자, 여러분이 보기 좋게 염색체꼴로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빨간색 긴 가닥 짧은 가닥, 파란색 긴 가닥 짧은 가닥 요렇게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염색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 S기를 거치게 되잖아. 이렇게 너무 큰데? 조금만 줄여야겠다. 조금만 줄여. 그러니까. 자, S기를 거치는데 S기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S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S기 때 DNA 복제한다고 이제 S기 때 일어난 일은 이렇게 분체 하나로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걸 점점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리기 애매하죠? 그래서 S기 넘어가고 바로 그려주면 됩니다. 뭡니까? 두 번째. S기 넘기면 뭐예요? G2기로 넘어오겠지. G2기의 그림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 핵막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자, 얘는 염색사가 이렇게 복제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G2기. 자, 세 번째 전기. 그럼 전기가 됐다는 건 드디어 분열기에 도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분열기 중에 첫 번째 시기가 전기죠.
그럼 분열기의 특징, 간기와 비교했을 때 뭐였죠? 그치, 핵막이 없어요. 또 염색, 체로 변화하게 되죠. 그치,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거야. 근데 전기가 됐을 때 분열기가 되면서 핵막이 뿅 하고 사라지진 않을 거고 점차 소실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보통 그림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어.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점선으로. 핵막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부엔 염색체가 관측이 됩니다. 염색체. 빨간 거, 긴 놈, 작은 놈. 파란 거, 긴 놈, 작은 놈. 긴 놈과 작은 놈은 쌍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46개 그려야겠지, 인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그리고 있다가 하루 다 가겠죠? 그러니까 4개로만 할게요. 4개로만. 자, 중구난방으로 크기가 같은 쌍을 이룬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아, 물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저는 성염색체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성염색체는 안 그렸다라고 할게요. 성염색체만 그려. 왜 성염색체 그림은 남자는 EN일 때 성염색체 구성이 XY니까 다른 게 있어야겠지. 자, 근데 분열기 특징 중 지금 표시 안 된 게 딱 하나 더 있어. 뭘까? 뭐가 생겨나요? 또 분열기에서. 그치, 방추사가 연결이 되지. 방추사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는 분리하기에, 분열하기에 예쁜 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기에서 넘어옵니다. 네 번째 식인 중기로. 자, 핵막 완전히 없어지고요. 자, 중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앙배열, 중앙배열. 볼게요. 자, 빨간색 긴 놈, 파란색 긴 놈, 좀 작은 것 같아. 자, 빨간색 작은 놈, 파란색 작은 놈, 중앙배열, 중앙배열. 예쁘게 정렬이 되면 중기다. 자, 방추사는 마찬가지로 연결이 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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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이. 동원체에 다 연결이 된다. 됐나? 자,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로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넘기고 내려올게요. 저는 마지막이 아니고 5번째로 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후기. 자, 후기가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방추사가 양쪽의 가닥을 잡고 찢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분석할 때는 중기 그림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보기가 편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 두 가닥을 찢었다고요. 이 두 가닥은 무슨 관계입니까? 분체 관계지. 분체의 분리를 시작합니다. 후기가 되면 분체 분리가 시작돼요. 세분다라고 할 때는 긴 놈, 짧은 놈, 파란 것도 마찬가지. 긴 놈, 짧은 놈, 긴 놈, 짧은 놈. 방추사가 붙어서 다 좌우로 찢어줍니다. 후기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간기 때 복제하고 분열기 때 복제한 것을 새로운 세포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 자, 6번째 말기가 오고. 사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기, 분열기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이 분열기도 사실 두 개로 나눠져요. 뭐로 나누냐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이렇게 나눠지거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요 핵분열이에요. 전부 다 핵분열이고 이게 분리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기쯤 되면요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 동물 기준 땅콩 모양이에요. 식물은 좀 다르게 분리합니다. 세포 판을 만들어내면서 다르게 분리하는데 일단 동물만 보자. 이렇게 안 예뻐. 대충 하자. 땅콩 모양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세포를 이렇게 넣거든. 염색체를 이렇게 넣은 거 전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를 나누어 담았으면 여기를 다시 쪼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이때 들어간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간 염색체를 비교해보면 왼쪽 그림만 보더라도 원래 지원기랑 똑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복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체를 복제했던 이유가 이거죠.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낼 건데 그 세포한테 원래 있던 거랑 동일한 염색체를 넣어주기 위해서 복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쪼개는 거는 사실 이 핵 외부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걸 쪼개는 건 세포질 분열이거든요. 근데 말기랑 같이 묶어서 갈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말기 이후에 세포질 분열이 오는 건데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분열이 완료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분열이 완료된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딸세포라고 불러요. 근데 체세포 분열은 이게 다시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반복이에요. 이걸 다시 G원기의 세포가 됩니다. 반복이에요. 이렇게 될 거예요. 딸세포도 이렇게. 여기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여기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물론 여러분 딸세포가 되면 다시 지원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치, 염색사로 바뀌어야 되며 또 핵막도 생겨야겠지. 근데 그게 뿅 하고 생기는 건 아니니까 점차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세포가 이후에 지원기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중3 때 했던 내용. 기억나니? 기억나요? 안 나겠지? 안 나겠지. 자, 근데 이렇게만 가면 이제 유전이 너무 허접해지겠죠? 여기서 내용 조금 더 추가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표시할게요. 자, 지원기 2에는 4네요. 그죠? 2에는 4지. D 4지. D4. 그지? 자, G2기 볼게. G2기 2에는 4네요. 이거 보이나? 이거 할 수 있겠어? 얘들아? 또 D 8이죠? D8. 한 가닥의 상대량 1이라고 합시다. 한 가닥의 상대량이 꼭 1일 필요는 없다고 해서 심화 문제에서는 뭐 한 가닥 2로 놓거나 0.5로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 가닥 1이라고 놓읍시다. 자, 이거 볼게요. 2에는 4고요. D8입니다. 중기도 2에는 4고요. D8입니다. 맞나요? 그지? 자, 근데 후기 볼게요. 후기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N이니 2N이니? 아니죠.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봐봐. 뭐 같아요, 마치? N 곱하기 봐봐.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봐봐. 이 뭐 같아? 뭐 같아? N도 아니고 2N도 아니야. 얘는 4N 같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4N 같지? 근데 이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 친구 목적이 4N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 후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예요. 엄청나게 순식간에 일어나버려. 지금 당장은 4N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반반 쪼개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후기는 편의상 그냥 2N으로 놓습니다. 2N은 4라고 쓰고요. D8이라고 적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고교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를 따지지 않는 게 룰입니다. 후기 때는. 2N 상태고요. 안 따져요. 이게 8개가 된다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은 8개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8개로 표기하는 게 우리 방향성이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이 후기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기 형태로 보통 써줍니다. 동원체도 반으로 쪼개져요. 네, 동원체 좋은 질문이죠. 지금 요거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어. 동원체 하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말기가 되면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여기에 동원체가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말기 형태를 한번 봅시다. 자, 말기의 핵상과 염색체 수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그냥 2에는 4라고 표기합니다. 핵상과 염색체 수는 2에는 4예요.
자, 체세포 분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행 형태고요. 염색체수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DNA는 지금 보면 8가닥이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분열이 되면서 세포 둘로 나눠지면 몇 수로 바뀌는 거예요? 각 세포에 4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쪼개지는 식입니다. 자, 딴 세포 볼까요? 뭐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죠? EN은 4고요. D 4네요. 자, 우리 목적과 부합하는 봅시다. 원래랑 동일한 세포 만들기. 똑같네. 자, 그럼 이때 변화한 걸 보세요. 핵상은 변화 자체를 안 했지. 그러니까 처음과 똑같아요. EN으로. 염색체 수도 변화 자체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로 똑같죠. 그러니까 원래랑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졌냐면 DNA만 늘었다가 줄어서 원래랑 같은 형태를 유지했어. 다시 여러분 이때 분리한 거 볼게. 이들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죠? 이들 무슨 관계야? 그렇지. 좋은 대답이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상동관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헷갈리면 원래 중기의 모습을 보세요. 요 관계였잖아. 이거 무슨 관계예요? 분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상동으로 보기는 어렵거든. 상동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가닥이 아니야. 빨간 걸 엄마한테 받았다고 하면 원래 엄마한테 이 가닥 받았는데 이거 복제해서 만들어낸 가닥이거든. 이걸 상동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림 보면 사인 같은데 사인이라고는 안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죠? 자, 이거는 분체를 분리한 게. 자, 그러면 이때 분체를 분리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보여요.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분체 분리는요, DNA만 반감시켜요. 분체 분리는 DNA만 반감시켜. DNA만 반감시킵니다. 분체 분리는 DNA만 반감시켜.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어쨌든 똑같은 세포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핵상, 뭐 DNA 상대랑 염색체수 똑같은 거 만들어내지. 근데 뭐까지도 똑같아야 되냐면 유전자까지도 똑같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유전자 표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요. 라지 A 있다고 해볼게. 여기에 스몰 B 있다고 해볼게. 여기 라지 D 있다고 해볼게요. 빨간색에만 표시해줄게. 뭐 A, B, D는 뭐 특정 형질을 지칭한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거 지형이 지나서 복제했잖아. 뭐 여기다가 표시해볼까요? 여기 둘 다 라지 A지. 기억나니? 분체는 복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밑에 여기 B도 둘 다 뭐예요? 라지가 아니고 스몰 B죠. 여기 D는요 라지 D지. 근데 이 두 가닥을 분리했다고. 이 두 가닥을 분리해서. 자, 그럼 여기에도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왔을 거고, 여기도 라지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딸 세포에 담긴 거지. 그럼 여기도 봐봐. 라지 A, 스몰 B, 라지 D일 거고, 여기도 라지 A, 스몰 B, 라지 D일 거란 말이야. 그치? 두 세포는 유전자까지 완전히 똑같죠. 이것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을수록 여러분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요. 이걸 그림만 보고 와 외워야겠다. 외워야지. 너무 잘했는데 외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 외웠으면 다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분체 분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분체는 어떤 가닥이다? 어떤 가닥이다? 복제한 가닥이다. 그럼 복제한 가닥을 분리한다는 건 똑같은 가닥 두 개를 나눠서 넣는다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까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고. 이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럴 때 이 체세포 분열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이 체세포 분열의 이 DNA 상대랑 DNA 변화를 한번 따져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아유 목 아파라. 자, X축을 시간, Y축을 DNA 상대량이라고 해봅시다. 저기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해보자. 저기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해보자. DNA 상대량만 표시할게요.
4를 유지하네. 뭐 4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 4를 유지하죠. 처음에 무슨 기 때? G1기 때. 그지? 자, 그 다음에 올라가네. 올라가. 지금 저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DNA 상대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 이게 무슨 기예요? 당연히 무슨 기니? S기겠지. 안 나와 있지만. 됐어? 자, 그 다음 요게 다시 유지해요. 8을 유지해요. 계속 8을 유지하고 있어. G2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일부까지. 그래서 자,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건 G2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다시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말기예요. 말기 때 다시 반감이 되죠. 이렇게. 됐어? 자, 여기는 기본 암기 내용이 기본 암기입니다. 진짜 문제 풀이할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암기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시기를 배웠단 말이야.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게 뭐냐면 N인지 EN인지 분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DNA 상대는 얼마인지 이걸 배웠지. 이걸 시기와 매칭시키는 거야.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안 나온다. 그럼 문제풀이 할 때가 아니야. 이 말을 무시하고 풀잖아요. 재미 없어지고요. 하기 싫어지고요. 실력도 안 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G1기가 어떤 상태인지 찾는 거예요. G1기 N일까 EN일까? G1기 EN이죠. 분체는 있나요 없나요? 추가적인 분체는 없지. EN 분 X의 상태로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3초 안에 튀어나올 정도는 돼야 암기가 된 거예요. 이거 계속 막 헷갈리고 있고 막 얼버무리고 있다? 그럼 그 순간 이거 다시 외워야 돼. 다시 외워야 돼. 그래서 자, S기는 변화하는 시기니까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EN은 EN 상태일 거고 EN 상태기야 하겠죠. 근데 분체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안 물어보지. 분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럼 G2기는요? G2기 전기, 중기, 후기 내가 묶어놨단 말이야. 뭐 후기는 잘 안 따진다고 했으니까 무시하더라도 G2기, 전기, 중기, 중기까지만 보자고. 그럼 여기 N이야, EN이야? 지금 이 그림 보면 N이에요, EN이에요? EN이죠. 분체는 있나요, 없나요? 분체 있는 거죠. 됐나? 자, 요렇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물어볼까요? EN이고 분체 있는 시기가 언제니? 라고 하면 G2기, 전기, 중기, 후기요. 뭐 이 정도 바로 튀어나와 주셔야 된다. 자, 근데 말기가 됐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핵상은 뭐예요? 핵상은 언제든 상관없이 핵상은 무조건 뭐야? EN이죠. 핵상은 무조건 EN이고. 자, 이 말기가 끝난 애들은 딸세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딸세포. 그럼 딸세포인 애들을 한번 봐보겠다. 여기 들어오면 딸세포인 거죠. 여기는 EN이고 분체가 없는 시기다. 원래랑 똑같아졌네. 됐나? 말기는 변화하는 시기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 센스를 도입을 시켜봅시다. 물론 이 그림의 형태를 개별로 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걸 다 외운 상태라면 매번 똑같이 다 그리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풀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자고. 결국 핵심은 이 세 가지 요소 따지는 거잖아. 근데 이 시기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똑같아요. 후기까지는 똑같이 그림이야 다르겠지만 핵상, 염색체수, DNA 상대량이 똑같다고. G2기,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자는 거야. 그림을 조금만 심플하게. 기왕이면 이 중에 뭘로 묶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중에 대표 주자 하나만 그리자고. 중기가 제일 좋지 왜? 그렇지. 제일 관측하기 좋은 시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니까.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돼요. G1기, S기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중기, 딸세포 끝.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G1기. 자, G1기.
아 물론 염색 4인데요. 아예 몰라 그냥 염색 채로 그릴래. 아 물론 염색 4로 그려야 돼요 여러분. 실제 문제에서는. 근데 보기 좋으라고 지금 저 세 가지 요소의 변화만 잘 봐요. 이게 G1이. 그 이 다음에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 다음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뭐가 튀어나오냐면 중기가 튀어나와. 근데 이거 사실 G2나 전기나 후기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림이 제일 예쁜 게 중기니까 중기로 그리겠다고. 그럼 여기 빨간색 긴 가닥 조금 세포가 작나? 더 작네. 파란색 긴 가닥, 빨간색 짧은 가닥, 파란색 짧은 가닥. 중기. 그 그려놓고 보니까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그리고 딸세포. 방추 다서 그냥 안 그렸어요. 실제 그림 그릴 땐 그려주셔야 돼. 끝. 구조를 보면, 내가 다 외웠으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시간 없을 때는 요 정도만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근데 내가 진짜 답답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이거 매번 외우기 빡빡하니까 근데 최소한 이거라도 매번 들고 다녀라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시험장 가서까지 가기 전주까지 이거 안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문제 풀고 있대. 난 그 친구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진짜 의미가 없거든. 이거 외우는 게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좀 좁을라나? 그냥 날릴게. 여기 다 적었죠? 기다리죠? 됐어? 됐어? 여기만 날릴게. 좁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분열 갑시다. 감수 분열입니다. 혹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이 감수 분열의 목적은 저번 주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름 그대로 감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의 숫자를 줄이는 거냐?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 뭐야 그게? 핵상, 염색체수, DNA 상대량.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절반만 담겠다는 거예요. 왜죠?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자식 주려고. 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절반 주면 배우자 쪽에서도 절반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절반인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절반인 세포를 형성한다. 자식 주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부르죠. 감수 분열을.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여기서 절반이 뭐가 절반인지 알아야 돼. 뭐가 절반이에요? 핵상, 염색체수, DNA 상대량 이 세 개가 절반이라고 해. 자, 그 이유가 뭐냐? 정자나 난자를 형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들어낸 생식세포를 정자나 난자에 담아주는 겁니다. 됐나? 근데 뭐 정자나 난자를 생식세포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그 세포가 정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핵상 봅시다. 첫 번째 핵상. 자, EN에서 N으로 바뀌어줘야겠지. 자, 그럼 이 바뀌는 시기가 어디냐면 결과값 먼저 알려줄게. 1분열 말기예요. 1분열 말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염색체수. 자, 우리 사람 기준으로 할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염색체수는 이 동일한 종에서라면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핵상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사람은 2N은 46이고 N은 23. 46에서 23이 된다. 46에서 23이 된다. 이거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나니? 1분이다. 그래 똑같을 거 아니야. 핵상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거든. 같은 종 기준.
1분열 말기일 거야. 이것도 1분열 말기. 자, 세 번째 DNA 상대랑도 한번 따져봅시다. DNA 상대랑. 자, 근데 감수 분열도요. 일단 S기를 거칩니다. 얘도 이제 분열 사이클을 보면 저번 주에는 세포 주기에 하면 단기 이후 분열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둘 다 적용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S기 때 무슨 짓을 하냐면 DNA를 2배로 늘려요. 이건 우리 목적하고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야. 단 줄여야 되는데 2배 늘렸잖아. 그럼 이제 몇 배 줄여야 돼 다시? 그치, 4분의 1배로 줄여야겠지. 왜? 곱하기 2 했다가 다시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다시 원래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감수 분열은 두 번의 분열을 거치게 돼요. 1분열과 2분열을. 되니? 자, 그럼 1분열 말기 때 다시 2분의 1배가 되고요. 1분열 말기 때 2분의 1배가 됩니다. 즉 1분열 말기는요, 여기 등장한 세 가지 요소를 전부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감수 2분열이 존재한단 말이야. 감수 2분열. 근데 얘들아, 지금 뭔 이야기 했냐면 간기 분열기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근데 간기도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이 봐야 될 건 간기가 있다는 건 S기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봐. S기하고 1분열해서 곱하기 2 하고요. 2분의 1배에서. 그럼 다시 S기하고 2분열 해볼까? S기는 곱하기 2 했다는 거. 분열은 곱하기 2분의 1 했다는 거. 다시 S기 하면 2. 다시 2분열 하면 2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건 원래의 절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원래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수 분열은 간기는 한 번만 하고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간기 한 번, 분열. 그럼 2분열 말기 때는 다시 2분의 1배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총 2분의 1배가 되겠죠. 총 2분의 1배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에도 그림 하나씩 채워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병은 G원기입니다.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은 G원기, 간기는 똑같아요. 간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 좀 익숙해지세요. 귀찮은 거에. 계속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그려야 돼. 재미없을까요? 맨날 그리고 있거든. 제가 사실 이 뭔가를 필기할 때 내가 완벽하게 아는 내용까지 필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필기를 강요합니다. 왜냐면 이 커트가 좀 낮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이 완벽하게 안다의 커트가 되게 낮아서 그래. 필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 싶으면 그때는 안 그려도 돼. 근데 보통 안 그린 애들 보잖아요. 완벽하게 그리지도 못하는데 안 그린 애들이 태반이라 그런 거고 이제 고2잖아. 사실 뭐 내가 고1들한테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고1은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데 고2잖아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봤는데 머릿속으로 진짜 완벽하게 그려져 라고 판단하면 안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좀 그려보자고. 그게 될 때까지는 그려보자고. 이게 요 그림들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야. 당연히 이게 문제의 전부면 그건 중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어렵다고 들어왔던 유전 문제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이 과정이 되게 길어. 막 보다가 G원기 보다가 중기 보다가 전기 보다가 후기 보다가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빨리 이게 안 되면은 문제 푸는데 계속 혼란이 오니까 문제풀이 과정도 봐야 되는데 이 그림까지 헷갈려? 그럼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막 재미없어지고 짜증나고 이래. 그래서 내가 그림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G원기 볼게요. 두 번째 G투기. G원기 이렇게 생겼었죠. 자, G투기. 자, 똑같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분열 전기로 오는 거예요. 1분열 전기. 1분열 전기로 오는 겁니다. 근데 1분열하고요 체세포 분열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그럼 체세포 분열은 뭐만 일어나냐면 분열기의 말기 때 이 말기는 체세포 분열 말기입니다. DNA만 절반으로 줄였지. DNA만 반감시켰잖아. 근데 1분열을 보자고. 1분열은 핵상도 반감시키고요. 염색체 수도 반감시키고요. DNA도 반감시켜. 1분열은 모두 반감시키는 식이야. 그럼 체세포 분열과 그림이 같아야겠니? 달라야겠니? 달라야겠지.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자,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냐면 이제 전기니까 핵막은 사라질 거고요. 상동염색체 두 개가 있죠. 빨간색 흰 놈과 파란색 흰 놈. 이 둘이요. 동원체를 맞대고 붙어버립니다. 이것도 중3 때 다룬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요. 빨간색 한 놈하고 파란색 한 놈하고 이렇게 데이트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려놨는데 전기니까 대충 있어야 돼요. 여기 핵막고 사라지고 있는 구조일 거고 당연히 방추사도 있겠죠. 요거 기억한 얘들아? 요거 저번주에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요? 방추사가 나오는 거? 요거 중심체라고. 그치, 중심체. 동원체랑 헷갈리면 안 돼. 동원체는 염색체 중간에 있는 건 동원체고 방추사가 나오는 여기는 중심체예요. 종종 용어 가지고 낚시할 때 있어요. 그치?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자, 우리 이때 이 염색체에 대해서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염색체는 상동염색체 두 개가 붙었죠. 이걸 이가염색체라고 불러요. 이가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가염색체는 뭐냐면 상동이 접합한 형태예요. 상동끼리 붙은 형태가 이가염색체입니다. 상동이 접합한 형태. 됐나? 지금 이 그림 기준 이가염색체가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죠. 상동염색체, 염색체 몇 개 있나요? 염색체는 4개. 4개. 봐봐. 상동염색체 두 개가 서로 붙어서 이가염색체 하나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가염색체는 2개인데 염색체는 4개가 맞아. 염색 분체는 몇 개죠? 8개. 오케이? 염색 분체는 8개. 자, 네 번째. 그럼 1분열 중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별거 없어. 중앙배열. 저거 중앙배열만 이쁘게 해주십시오. 핵막 완전히 없애고요. 안 예쁘게 했네. 진짜. 딱 중앙이라고 합시다. 딱 가운데. 자,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찢어져 내겠죠. 그럼 제가 지금 왼쪽에 빨간색을 놨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좀 이야기할 건데 왼쪽에 꼭 빨간색이 올 필요는 없어. 자, 5번째로 1분열 후기로 갑시다. 1분열 후기는 찢으면 돼. 이제 찢으면 돼요. 빨간색 긴 놈 짧은 놈. 여기도 빨간색 긴 놈 짧은 놈. 염색체 하나당 분체 2개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예, 1분열 후기. 그럼 이게 뭐가 분리가 됐는지, 어떤 분리가 일어났는지 알려면 후기보다는 중기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2개를 분리하고 이 관계를 분리하고 있단 말이야. 이들은 무슨 관계죠? 상동 관계지. 그럼 애는 뭘 분리한 거예요?
이 둘이 뭘 분리한 거야? 상동을 분리한 거야. 이게 1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이에요. 상동을 분리했냐, 분체를 분리했냐의 차이점이야. 우리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염색 분체에 있는 두 가닥의 유전자 구성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분열해봤자 똑같은 유전자 구성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상동을 분리했잖아. 그럼 상동에 있는 대립 유전자죠.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지. 대립 유전자는 구성이 무조건 같나요? 아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전체 유전자를 보면 다른 거죠. 유전자 개수는 겁나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어느 쪽으로 분리하냐에 따라서 유전자 구성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게 이제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좁아. 1분열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땅콩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땅콩 모양이 된다고. 여기에 긴 가닥, 빨간 긴 가닥, 짧은 가닥. 여기도 파란 거, 긴 가닥, 짧은 가닥. 이렇게 들어와 있겠지. 세포질 분열할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세포에는 라지 스몰 B, 라지 D가 왔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가 왔다고. 두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어때요? 다르지. 상동분리의 특징이죠.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다릅니다. 자, 요까지가 1분열이에요. 요까지가 1분열. 2분열은 또 언제 하나 싶겠지만 2분열 금방 합니다. 2분열은 1분열보다 금방 해. 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간기가 없으니까. 간기 없이 시작하잖아. 아까 간기 있고 나서 다시 1분열 있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분열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럼 7번째 2분열 전기로 가보시죠. 2분열 전기. 그러니까 얘들 감수분열 이야기하는데 전기요, 중기요 이러고 있으면 답 없는 거야. 1분열 전기요, 2분열 전기요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1분열이 끝난 딸세포 2개를 가지고 2분열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두 개의 딸세포가 둘 다 따로따로 사실 2분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1분열이 끝난 상태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빨간 거, 긴 거, 짧은 거 가진 거, 파란 거, 긴 거, 짧은 놈 가진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2분열 전이야. 자, 그리고 나서 8번째 2분열 중기로 오게 되는데 이 둘이 똑같은 분열 과정을 지니거든요. 하나만 그릴래요. 나는 귀찮아. 이 정도는 좀 귀찮아야 되지 않을까? 자, 중기는 중앙배열입니다. 자, 그 빨간색 긴 거. 자, 여긴 이가염 생체를 2분열은 구조적으로 이가염 생체를 만들 수가 없어. 왜 못 만들까요? 그렇지. 상동을 이미 분리해놨잖아. 이가염 생체 만들려면 상동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요거는 분체 분리밖에 못하는 게요. 상동을 분리할 수는 없으니까. 분체 아니면 상동을 분리할 텐데 상동이 없으니까. 그럼 요게 지나가고 이제 9번째 2분열 후기가 될 거 아니야? 2분열 후기가 물론 이제 방추사도 그려야 돼. 너무 귀찮아했나 내가? 방추사도 이렇게. 방추사 따라서 양쪽으로 찢어진다고. 그러면 왼쪽으로 빨간색 긴 가닥 하나, 짧은 가닥 하나 이렇게 할 거고 오른쪽으로도 빨간색 긴 가닥 하나, 짧은 가닥 하나 이렇게 방추사가 가져와서 뒤쪽으로 끌어당겼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2분열 말기가 될 거고 2분열 말기가 되면 땅콩 긴 가닥, 짧은 가닥, 긴 가닥, 짧은 가닥. 되니? 자, 그럼 이거 분리해보자. 자,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면 이렇게 되겠네. 됐어?
다 했어. 이제 그릴 거 없어. 다 했어. 미안해, 뻥이야. 조금 더 그릴 거야. 다, 그럼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좀만 더 그릴게. 네. 자, 이때 우리 이분열 때 한번 보자고. 자, 이 두 가닥 있죠. 분리해 놓은 이 두 가닥. 이거는 딱 보면 상동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니야. 의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중기의 모습을 봐봐. 이들은 무슨 관계였어요? 분체 관계였지. 분체 관계였던 애들을 분리한 거죠. 그치? 분체 분리하는 놈은 체세포 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분열도 있구나. 근데 분체 분리는 다시 이야기했듯이 복제한 가닥을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위에 라지 A, 스몰 b, 라지 D 있다라고 했거든? 이거 어차피 분체 관계잖아. 즉 이 두 가닥에도 뭐가 있어 어차피. 라지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있다고. 여기도 라지 A, 스몰 b, 라지 D 있다고. 라지 A, 스몰 b, 라지 D 있다고요. 똑같은 구성을 갖게 되지. 똑같은 구성을 갖게 되지. 어차피 분체 분리한 거니까. 자,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계속 반복이 돼. 자, 파란색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그럼 이때 나온 딸세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딸세포. 총 4개의 딸세포가 나오겠죠. 똑같이 갈게. 그럼 여기 파란색 긴 거 한 가닥, 짧은 거 한 가닥, 긴 거 한 가닥, 짧은 거 한 가닥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이 파란색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 스몰밖에 없었어. 스몰 a, 스몰 b, 스몰 d. 여기도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뭐 풀고 이번 주고 풀어? 뭐 풀고 있어? 저번 주고 숙제? 덜한 거 있다가 혼나고 이거 해야겠다. 자, 그래서 총 4개의 딸세포가 나오죠. 이때 보면은 요 두 개랑 요 두 개는 같은데 또 요 두 개는 같은데요. 요 위에 두 개랑 밑에 두 개는 다릅니다. 잘 봐요. 이 위에 두 개랑 밑에 두 개는 언제 분리가 된 거냐면 1분열 때 분리가 된 거야. 1분열 상동 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구성은 다른 거예요. 되니? 요 그림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되고 우리 표시해 줘야겠죠? 핵상 DNA 상대랑 다 표시해 줘야겠지. 후기만 빼고 표시해 봅시다. 이 애는 4고요. D 4네요. 자, 이 애는 4고요. D 8입니다. 자, 이 애는 4고요. D 8입니다. 이 애는 4고요. D 8입니다. 후기는 그냥 쓰지 맙시다. 안 쓴다고 했죠? 자, 1분의 말기 때 일어나는 특징이네요. 요거 2에는 4였죠. 바뀌었지. 2에는 4였지. 2에는 4. 에서 바뀌었어. 좋겠다. 2에는 4에서 바뀌었어. 쪼개졌다고 생각해봐. 뭐로 바뀌니? 에는 2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전체 덩어리를 보자면 2에는 4였어. 근데 이게 쪼개지게 되면 이제 세포 하나씩 따로 봐야겠지? N은 2의 형태로 나눠진다고. D는 8에서 뭘로? D4로. 됐나? 다시 여러분. 염색체와 핵상도 절반이 됐고요. DNA도 절반이 됐네. 이건 상동분리의 특징입니다. 이건 상동분리의 특징. 상동은 염색체 수와 핵상, 염색체 수, DNA 모두 절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상동분리의 특징이에요. 자, 뭐 2분의 1 전기도 후딱후딱 써내려갑시다. 자, N은 2고요, D 4네요. 하나씩만 볼게. 세포 하나씩만 보면 돼. 자, N은 2고요, D 4네요. 후기 안 쓰죠? 넘어갑시다. 여기 N은 2고요, D 4입니다. 근데 D2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헷갈리면 중기를 계속 돌아보면 돼. 이걸
봐봐 이 전체를 보면 마치 이 애는 뭐처럼 느껴져? 4처럼 느껴지지? 근데 그게 아니야. 중기를 봐야 돼. 중기. n은 2에서 출발한 거지. 그리고 분리가 되더라도 뭐예요? n은 2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요. 그럼 말이 다르지 않나요? 이것도 중기를 봐봐. 그러니까 이 시작이 이 전체 그림이 아니야. 사실 이 그림이야. 중기가 제일 관찰이 뚜렷한 식이고 여기 기준이야. 이 n은 4였죠. 그리고 분리가 완료되면 n은 2가 되죠. n은 1에서 이렇게 적히는 거고. 얘는 중기에서 n은 2였는데 쪼개지고 나면 여기 똑같이 n은 2의 꼴을 유지한다. 자, 딸세포들은 전부 n은 2고요. d2의 형태겠죠. 딸세포들은 원래 절반이잖아. 딱 다 절반이잖아요. 원래. 됐나? 간단하게 감수 분열 정리하고 여기 날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감수 분열 시 DNA 양 결과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처음에 볼게요. 4로 시작했네요. 주연기 때. 자, 그리고 8을 유지하다가 1분열 말기 때 4로 떨어지고 다시 4를 유지하다가 2분열 말기 때 2로 떨어지는 구조네. 4, 8, 4, 2의 형태겠네요. 됐지? 그래서 4, 8 가다가 4 가다가 2 이런 형태가 되겠다. 자, 푹식이 나눠볼게요. 자, 여기가 G1기, 자, 여기는 S기. 자, 여기까지가 G2부터 1분열 전기, 1분열 중기, 후기까지. 자, 여기 줄어드는 시기를 포함하는 건 1분열 말기. 왜 이렇게 짧아? 길게 가자. 자, 그다음 여기가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그다음 다시 2분열 말기. 여기가 2분열 말기. 그리고 여기가 생식세포. 감수 분열이 완전히 끝난 딸세포. 됐나? 자, 근데 여러분 체세포 분열은 사실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간기 이렇게 가는 구조란 말이야. 분열과 간기를 반복하잖아. 근데 생식세포가 그럴까요? 아니지. 생식세포는 몇 번만 만들어내면 돼. 한 번 생식할 때 한 번만 만들어내면 된단 말이야. 체세포 분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늘지를 않아. 끝인데 봐봐. 그럼 DNA량만 보더라도 DNA량이겠죠. DNA량만 보더라도 원래 절반으로 만들었지. 그 목적이 뭐였어요? 왜?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자식한테 주기 때문에. 해서 세대가 거슬러 가더라도 염색체수 DNA량 같은 걸 보존하기 위해서 절반만 줬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절반이어야 되니? 그건 아니지. 자식 입장에선 다시 얼마가 돼야 돼요? 원래 상태랑 똑같아져야지. 정자랑 난자랑 만났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시기가 종종 등장할 때가 있어. 보통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자식의 세포가 됐을 때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디어 정자랑 난자랑 만났을 때지. 자, 여기 증가하는 건 무슨 과정이라고 부르면 좋아요? 번식인데. 그 새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번식이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뭐라 그래요? 수정. 그 이 뒤로는요. 이거 뭐라고 부를까? 이 뒤에 과정 뭐라고 부를까? 수정 라인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수정란이 되면 원래 아빠의 체세포랑 똑같아지는 거죠. 엄마의 체세포랑 똑같아지는. 됐나? 자,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도 보니까 그래요, 좋아요. 내가 진짜 이번 주에는 여기가 싫은데 외워볼게요. 외워볼게. 자, 외우시고 다 외웠으면 좀 심플한 그림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G원기,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생식세포. 수정란은 보통 문제 안 나옵니다. 보통 안 나와요. 즉 이것도 그림이 4단계는 끝나. 자, G원기에서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딸세포. 근데 이 경우를 둘로 나눠볼게. 경우 1번. 자, 두 번째 경우. 경우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봅시다. 좀 이렇게 나눕시다. 자, 먼저 우리 빨간색, 파란색 갖고 색칠 공부 먼저 해봅시다. 자, 맨 위에는 당연히 지우안개여야겠죠. 지우안개, 여기가 1분열 중기, 2분열 중기, 그리고 딸세포. 딸세포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지우안개인데 그냥 염색체로 그릴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원래는 염색사가 맞다. 긴 거, 짧은 거, 다시 긴 거, 짧은 거. 감수 분열도 딸세포가 돼요. 네, 딸세포로. 딸세포는 분열이 끝난 세포를 이야기해. 총 분열 결과 딸세포를 4개 만드는 거죠. 1분열 결과 딸세포 2개인데 그 2개의 딸세포가 2분열 전기를 진행해서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뭘 만드냐면요. 빨간색 긴 가닥과 빨간색 짧은 가닥을 둘 다 왼쪽에 배치해 볼게요. 자, 긴 가닥이 유전자도 같이 표시해 줄게요. 자,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라지, 스몰 b, 라지 d 넣는다고 해볼게요. 이걸 분열을 하게 되면 2분열 중기 때 다시 중앙 계열이에요. 다시 중앙 계열. 요렇게 빨간색 큰 놈과 작은 놈이 들어오겠죠. 다시 분체 분리할 겁니다. 그럼 왼쪽에는 빨간색 긴 가닥과 빨간색 짧은 가닥, 오른쪽에는 빨간색 긴 가닥과 짧은 가닥. 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긴 놈과 짧은 놈이 들어왔을 거고, 자, 이 파란색 위에는 아까 유전자처럼 다 스몰 a, 스몰 b, 스몰 d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d. 여기 표시 안 해줬네. 라지, 스몰 b, 라지. 유전자 구성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다 정도를 생각합시다. 파란색 긴 놈, 짧은 놈, 파란색 긴 놈, 짧은 놈. 이렇게. 됐나? 자, 근데 이 경우가 둘로 나눠지냐면 지금 전 빨간색을 둘 다 왼쪽에 배치했죠. 이번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야. 자, 이 뒤에 온 게 똑같이. 자, 1분열 중기 갈게요. 빨간색 큰 놈 오른쪽에 배치할래. 이거 배치를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다 경우의 수거든요. 빨간 게 왼쪽에 올 수도 있고 파란 게 오른쪽에 올 수도 있어. 밑에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도 그림이 파란색 긴 놈, 근데 작은 놈이 빨간색으로 오는 거. 이 오른쪽 세포는 빨간색이 큰 놈으로 오고요, 파란색이 작은 놈으로 오는 거. 요거 분리했다고 했을 때 맨 왼쪽에는 파란색 큰 놈과 빨간색 작은 놈, 파란색 큰 놈과 빨간색 작은 놈, 여기는 빨간색 큰 놈과 파란색 작은 놈, 여기는 빨간색 큰 놈과 파란색 작은 놈. 이렇게
지금 분열한 결과값을 보니까요. 두 경우에서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이 다릅니다. 제가 빨간색이 엄마가 준 거라고 해볼게요. 원래 엄마가 준 거. 이 사람의 엄마가 준 거. 모개의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파란색은 부개의 염색체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딸세포에는 모개의 염색체 2개가 들어있고 여기 딸세포에는 부개의 염색체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모개 하나, 부개 하나, 모개 하나, 부개 하나가 있단 말이야. 염색체 구성이 다르죠? 그 말은 유전자 구성도 다르다는 이야기겠지. 모개냐 부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염색체 종류 자체가 다른 거니까. 즉 이런 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염색체를 지 마음대로 배열할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빨간색과 파란색이 왼쪽의 세포로 들어가거나 오른쪽의 세포로 들어가는 걸 결정짓는 시기가 언제니? 이 중에 언제일까? 1분열 중기죠. 이게 중요한 시기지. 이게 중요한 시기지. 결국 1분열 중기 때 첫 번째 그림은 1분열 중기 때 빨간색을 왼쪽에 놨기 때문에 빨간색이 계속 왼쪽으로 간 거야. 얘는 파란색 긴 놈이 왼쪽으로 왔던 이유가 1분열 중기 때 여기다 놔서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여기 1분열 중기는 염색체 상동의 상동 염색체 무작위적 배열이라고 불러요. 무작위적 배열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시기입니다. 1분열 중기에 나머지 시기는 상관없어. 2분열은요 상관없어요. 2분열은 상관없어. 어차피 분체 분리니까 2분열 결과 나온 세포는 똑같아. 이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염색체 2쌍만 갖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발생할 텐데 우리 사람은 실제로 23쌍이잖아. 23개의 빨간색 염색체가 있는 거고 23개의 파란색 염색체가 있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 엄마한테 받았니? 아빠한테 받았니? 차이. 그거를 배열하는 거란 말이에요. 좌에 놓을지 우에 놓을지. 그러면 1번 염색체에서 이걸 1번 염색체라고 해보자. 1번 염색체에서 파란 걸 왼쪽에 놓을지 빨간 걸 왼쪽에 놓을지 경우의 수가 벌써 2개죠. 근데 2번 염색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2개. 3번도 마찬가지. 사람은 23번째 23쌍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총 2의 23제곱개란 말이에요. 염색체 배열이. 되냐? 수학 잘하는 사람 얼마니? 몰라. 800만 개 정도. 약 80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이에요. 아빠의 정자가 염색체를 얼마나 다양하게 담을 수 있냐? 800만 종류를 담을 수가 있대. 800만 종류를. 근데 이건 아빠 이야기죠. 누구도.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자하고 난자도 2의 23제곱개란 말이야. 그럼 수정란은 몇 제곱개예요? 이게 46제곱개라고. 몇 개? 7조개. 약 7조개.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오더라도 같은 확률이 얼마라고? 7조분의 1이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쌍둥이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본 그림은 여기까지고 시간이 10분 쉬었다가 23분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